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은 물론이고 호재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품고 있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완벽한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흐르는 깨끗한 하천길을 따라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주변으로 펼쳐진 농경지와 작은 시골 마을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넓은 대지와 주택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전부 취득이 가능하고 여러분께서 직접 취득하실 때에는 오늘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잘 보시고 모든 영상 속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신 뒤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하신 다음 저렴한 금액대로 전부를 취득하시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택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방치된 시간이 길어 보이고 그로 인해 수리비가 걱정일 순 있는데요. 충분히 저렴한 금액대로만 취득하신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큰 걱정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으로 이동하는 도로의 내용을 살펴보고 물건지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마을길을 통해 진입하시면 오늘의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진입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으며 진입하는 도로는 여러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오셔도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현재 물건은 두 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전체를 1단지로 사용 중입니다. 예전에 대문으로 사용하셨던 공간은 현재 모두 막혀있는 상태가 되고 담벼락의 경우 상태가 그리 좋진 않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전체 대지 면적은 641제곱미터 194평이고 두 필지 모두 지목이 대지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의 농취증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급등하는 토지 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경매를 통해 취득하시게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취득이 가능하기에 이 물건과 관련된 토지들은 상당한 인기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전체 건물 면적은 176.4제곱미터 53.3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70.2제곱미터 21.2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1995년 6월 21일입니다. 다른 제시외 건물들은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 사용 중인 곳들도 있었고 두 번째 필지 앞으로 설치된 제시외 건물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주택을 확인해보니 방치된 시간이 꽤나 지난 편이라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서 주택을 확인하시려면 마당으로 위치한 앞마당을 통해 진입하셔야 하며 담벼락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외부에선 주택을 잘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직접 방문하실 때에는 땅땅정보통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속 물건과 실제 물건의 현황을 비교하며 직접 임장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측면으론 옥상으로 이동 가능한 계단이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편으로 보일러실로 추정되는 공간도 있습니다. 현재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며 방치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난방 설비의 작동 여부는 불확실하다 봐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위치한 다른 제시외 건물들은 모두 철거가 필요할 듯하고요. 현재 자풀이 무성한 앞마당은 철거를 진행하시며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경우 다른 주택들처럼 상태가 좋거나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다소 애매하나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거나 실제 거주가 가능할 만한 저렴한 물건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물건의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선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주택 내부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외관을 아주 상세하게 둘러봤을 때 주택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되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오늘 물건지에서 대략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축사가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축사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들어오는 진입로와 붙어는 있지만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
주택에서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거주하시거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엔 좋아 보입니다.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니 분명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지만 상태가 좋은 신축 주택들과 수리된 시골집들도 꽤나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접근하시기 그리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어 많은 분들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물건지의 경계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면입니다. 취득하셔야 할 대지는 현재 두 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그 중에서 관련 물건 번호 1번의 경우 주택이 건축된 대지가 되고 관련 물건 번호 2번의 경우 주위를 둘러싼 대지가 됩니다. 관련 물건 번호 1번의 대지 면적은 241제곱미터 72.9평이고 관련 물건 번호 2번의 경우 400제곱미터 121평입니다. 두 필지 모두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 두 물건을 모두 취득하셔야 정확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필지 모두를 취득하신다면 641제곱미터 193.9평이고 두 필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물건은 경매를 통해 취득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으셔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지의 바로 전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접한 도로의 경우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모두 3m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이용하시는 현황에 있어 불편함과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도로 현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두 필지의 대지를 살펴보니 바로 앞으로 위치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시고 바로 뒤편 주택을 더욱더 저렴하게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방법이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으나 주택의 뒤편으로도 도로를 접하고 있어 여차하면 저곳으로 이동 또한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두 물건을 한 번에 취득하셔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지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물건 번호 1번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이 표시됩니다. 관련 물건 번호 1번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113.6제곱미터 34.3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70.2제곱미터 21.2평이며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1995년 6월 21일입니다. 제시외 건물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 기역번 샤시조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현관 공간이고 면적은 4.2제곱미터 1.2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의 경우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1.2제곱미터 0.3평. 제시외 건물 디귿번의 경우 옥상으로 소재하는 창고 공간이고 경량철 골조의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38제곱미터 11.4평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관련 물건 번호 1번 건물들의 경우 대지와 건물 모두 포함되어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 물건 번호 2번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두 번째 대지 위의 건물들은 모두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가치가 없고 모두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분이 별도로 소유권이나 권리를 주장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창고를 위해 매달 20만원 정도의 지료를 지불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선 제시외 건물들의 경우 대부분 창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의 건물은 과거에 변소로 사용하시던 공간입니다. 모두 가치가 낮고 오히려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주택의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바로 앞으로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상황이라 채광을 가로막는 건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본 이곳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북도 군위군이었지만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이제부턴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서 명칭을 달리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 급작스런 토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방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순간부턴 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기엔 다소 까다롭기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군위 방면으로 경매 물건들을 많이들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그리 적지 않은 경쟁이 예상되며 실제 거주 목적이나 자그마한 텃밭을 가꾸며 사용하실 만한 시골집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투자와는 별개의 목적으로 보셔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의 권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군위, 의성, 영천, 경산, 대구, 칠곡, 구미 등이 위치하고 있고 군위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으며 대구광역시청까진 자차 기준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평일은 도심 속에서, 주말은 나만의 시골주택에서 시간을 보내는 오도이촌이 무리 없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동하시기 상당히 좋은 편이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을 확인해보면 남측으론 팔공산 국립공원이 보이고 있고 북측 방면으론 빙계군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무척이나 편리한 곳이며 만약 국도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는 위치이니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집 주변으로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의 집에서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의흥 면사무소 방면으로 이동하신다면 대부분의 생활편의 시설은 이용이 가능하고 로켓 배송까진 지원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택배 배송은 무리 없이 가능한 곳이니 온라인으로 물건을 자주 구매하시더라도 충분히 편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여러 주택들도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 두 갈래 길이 있으며 아래편 마을회관 방면을 통해 진입하신다면 바로 앞 축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표시해드리는 건물은 축사가 아닌 농업 창고로 이용 중인 곳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지의 위치입니다. 지금 표시되는 경계면은 관련 물건 번호 1번 대지가 되며 그 앞으로 위치한 대지까지 모두 취득하신다면 이러한 경계면으로 이용하시게 되며 대지 위로 모든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분쟁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119 관련 물건 번호 1번과 2번이고요.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96번지와 관련 물건 번호 2번인 97번지가 됩니다. 물건 번호 1번은 단독주택이고 관련 물건 번호 2번은 토지만 매각인 상태로 진행 중이며 물건 번호 1번은 5,300만원에 평가됐고 물건 번호 2번은 4,000만원에 평가됐습니다. 두 물건 모두 현재 신권 상태로 최초 평가된 금액과 동일하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유찰을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세한 금액을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서 1회 유찰 시 각각 3,700만원과 2,8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유찰된다면 각각 2,600만원, 1,9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물건 모두를 취득하셔야 사용하시기 좋다고 보여지니 전체 금액을 집중해서 봐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감정가격대로 두 물건을 취득하신다면 9,3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1회 유찰 시 전체 6,500만원, 2회 유찰 시 4,6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20만원에서 26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47만원이고 1회 유찰 시 평당 33만원, 2회 유찰 시 평당 23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물건 번호 1번은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물건 번호 2번은 대지만 매각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을 보셨다시피 철거할 만한 건물밖에 없어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면적을 살펴보니 1번 물건은 72.9평, 2번 물건은 121평입니다. 그러니 전체 대지 면적은 193.9평입니다.
건물 면적을 살펴보면 1번 물건이 34.3평이고 2번 물건은 18.9평입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 제시외 건물들은 샤시조와 샌드위치 판넬 지붕, 조적조와 경량철 골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2005년 6월 14일이고 등기와 건축물 대장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물건 번호 1번의 경우 대지와 주택 그리고 제시외 건물까지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물건 번호 2번의 경우 대지만 매각이고 다른 창고와 변소는 현재 매각 제외 상태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가치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가치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관련 물건 번호와 관계없이 대부분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소재의 삼국유사 우체국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에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인접 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1단지로 이용 중인 단독주택 및 부속부지입니다. 동측 및 북측으로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주택 내부엔 급 배수설비와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수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인 관계로 소유자 및 점유 사용하는 자를 만나지 못하여 주민등록 전입자를 확인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분께서 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땅땅정보통이 주택을 확인해 본 결과 빈집 상태로 방치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22년 5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아주 깔끔한 매각 물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